두피를 깨우는 빛의 뉴트리션. 20대부터 시작되는 두피의 노화, 두피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도록 빛의 생명력을 담은 레이저와 LED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생성되는 진피층, 영양을 공급하는 피하 조직에까지 강력하게 도달합니다. 400개 광원의 치밀한 설계로 두피의 수분 민감도 탄력, 모발의 윤기 강도 탈락까지 6가지 두피와 모발의 안티에이징 지표를 개선합니다. 느껴보세요. 빛의 힘으로 완성하는 풍성한 헤어. 스캘프 뉴트리션 레이저 L40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BO 이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ABO 김가영입니다. 가영리님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요즘 다들 얼굴 뵙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GNH 핸드 세니타이저로 손소독을 한번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향이 되게 좋아요. 맞아요. 저는 다른 데 상가 같은 데 들어가서 손소독제 발랐다가 냄새가 너무 이래가지고 네. 어쩔 때는 이걸로 다시 발라가지고 냄새를 덮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아우,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뵀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최근에 되게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회사도 퇴사하고 지금 서울에 사는데 평택으로 이사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 이사 가시는군요. 네, 이제 평택 가서 이제 아메이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쳐보려고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바빠요. 그런 생각하느라고. 가영 리더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좀 새로운 뉴스들이 많은데요. 얼마 전에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와. 요즘 신혼생활을 보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또 저의 비즈니스를 펼치고자 저의 새로운 동네 친구들을 만드느라고 이것저것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하니까요. 좋은 게 새로운 가족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저는 가족 레그가 없었거든요. 별로. 그렇겠구나. 부모님이 네.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비즈니스를 20년 이상 하셨고 네. 또 저희 이모부이신 주선욱 최재윤 리더님께서도 비즈니스를 굉장히 오랜 시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외가는 이모 쪽으로 쭉, 친가는 엄마 쪽으로 쭉. 그래서 이제 제가 먹을 게 별로 없었다는 점. 그랬지만 이제 저도 새로운 이렇게 시댁이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서 그 가족 레그를 확장하는 재미가 요즘에 또 쏠쏠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비즈니스로 성공하셨는데 그게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네요. 네,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무언가 필요로 했을 때 아메이라는 것에 대한 그 장벽이 어떻게 보면 처음 접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았고 네. 이 비즈니스의 진면모를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조인할 수 있었던 점이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던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유리했던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도 느끼는데요. 제가 정말 신기한 건 저는 부모님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셨기 때문에 20대에도 크게 두려움 없이 두려움은 있었지만 큰 장애물 없이 비즈니스에 조인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경수 리더님처럼 그 전에 아메이와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던 분들이 어떻게 20대의 그 젊은 시기에 비즈니스를 결심하시게 되는지 그게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를 아메이 미팅장에 초대를 한 분은 제 대학 동기입니다. 친구인데 그 친구의 부모님이 이제 주선옥, 최재윤 리더님 두 분이었고 이제 너 우리 엄마 아빠랑 만나볼래? 그렇게 해서 엄청난 제안이군요. 그죠. 네, 그래서 처음엔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어른이니까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일단 아메이를 오래 하셨고 또 그 친구가 또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친구였기 때문에 오래 봤거든요. 10년 대학생활 하면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만나봐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미팅 날짜가 정해졌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최지훈 사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회장님, 창업주 회장님 두 분의 자서전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친필 편지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최재훈 리더님이 네, 직접. 와. 저는 그게 굉장히 낭만적이라고 생각했고, 이건 뭐지? 그래서 사실 이 택배 박스 열었을 때 뭐 제품이 들어있으면 조금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책하고 편지가 온다는 게, 우와, 이건 뭐냐. 친구의 부모님이 나한테 보내준 그렇죠. 편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 뵙고, 만나고 나서는 이제 굉장히 배울 게 많고, 내가 가까이서 닮고 싶은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그럼 혹시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고 나서 결정적으로 아메이 비즈니스를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신 계기가 있나요? 첫 만남이 딱 있고, 그게 이제 미팅장에서였었거든요. 근데 그날 강의를 하신 분이 김도호 리더님이세요. 아시죠? 타이밍이 네. 좋으셨네요. 이 뭔가 여유 있고 느긋느긋하시면서도 그 안에 이제 에너지가 응축된, 맞아요. 에너지가 탁탁 전달이 됐는데, 제가 보면서 우와, 아메이 완전히 신세계다.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도호 리더님 아시겠지만 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그쵸, 한문 선생님이셨죠. 그리고 저는 학원 강사고, 네. 학교 선생님보다는 좀 프리한 직종이고, 네. 그리고 김도호 리더님은 한문을 공부를 하셨고 한학을 네. 하셨고, 근데 저는 영어를 했으니까 나는 미국 미국 회사니까. 나도 충분히 해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주어지는 그 보상들, 이런 게 이런 게 있는 줄은 저는 완전히 상상도 못했던 거고. 그 김도호 리더님이 말씀하셨던 그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감명을 그렇죠. 주셨군요. 네.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그 미팅 끝나고 집 가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딱 처음 미팅을 들으신 네, 거였나요? 네.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제 미팅도 있었지만 그 전에 이제 창업주 회장님들의 책을 책도 읽고 읽고 갔으니까 이 회사의 그 철학을 조금 알고 처음에, 계셨군요. 알고 네. 갔던 거죠.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가영 리더님은 아메이 가족이시잖아요, 부모님하고. 그쵸. 이모부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근데 아메이가 좋은 거는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아셨을 것 같고, 네. 그죠? 제품도 많이 쓰셨을 것 같고, 근데 아메이가 좋은 거랑 또 내가 사업을 하는 거랑은 또 별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 나를 사업에 뛰어들게 한 동기가 있으셨나요? 저도 역시 회사 생활에서 한계를 느꼈던 게 처음 동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20대 중반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고 하고 싶었던 일이었지만 그 일과는 별개로 직장 생활이 나와 맞지 않다고 느꼈어요. 일은 좋은데. 네, 일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저는 했거든요. 직장인으로 사는 게 싫은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때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생활의 경험도 별로 없었고 알고 있는 것도 많지 않았고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이때. 한계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그때 우연히 저희 회사의 동료가 그 아메이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제가 어머니를 연결해드리기 위해서 아메이 비즈니스 사업 설명 자리에 그분을 모시고 간 거예요. 그때 딱 그 들었던 사업 설명이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뭔가 해답이 되는 거를 제가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뭔가 꿈꾸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은 있었어요. 제가 부모님을 보고 느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가진 한계는 무엇이었냐면, 그러니까 왜 20대 때 비즈니스를 하게 됐냐라는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20대 때 왜 하게 됐냐가 아니라 20대여서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의 한도 내에서 그 삶으로 갈 수 있는 일이 20대 나한테 유일하게 아메이 비즈니스 뿐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부모님의 라이프 스타일은 봤는데 네. 막상 회사 가보니까 나는 그렇게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니까. 네, 그리고 내가 회사 일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뭐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일들은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다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뭐 다른 아메이 말고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에서 내가 아는 거는 아메이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보면 20대에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대라서 힘든 거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저희 또래들 중에서도 사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뭐가 힘든지를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걸 알면 자기들이 거기까진 감내하겠다 이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직접 경험한 힘든 것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물론 외부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었죠. 20대이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이 뭐 쓸 물건이 많지 않았다는 거. 맨날 마우스 스프레이만 주문하고 세제 데모 보여줘도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가 없는 거죠. 주문을 해야 되는데. 네, 어차피 엄마가 다 사서 알아서 쓰는 거고. 그런 점들이 처음에는 지금은 사실 20대를 겨냥한 제품들도 엠바이 뉴트리라이트도 그죠. 있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또 그런 제품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좀 힘들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저한테는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순간적으로 속이 상하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건 외부적인 문제들이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저를 진짜로 힘들게 했던 거는 뭐냐면 제가 내부적으로 나와의 싸움이 있었던 그런 순간에서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어요? 나와서. 제가 27살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했거든요. 그때 생각에는 그때 사실 저의 아메이 비즈니스 수입은 5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어요. 좀 황당하죠. 근데 그때 회사를 3년 정도 다녔고 모아놓은 돈도 얼마 정도 있었고 퇴직금도 나오고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는 딱 그 이직의 적정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회사를 말하자면 그냥 때려친 거죠. 50만 원 나오는데. 네. 그래서. 때려쳤는데 저의 수중에 그때는 뭐 모아놓은 돈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살 수 있겠다 하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 내가 얼마의 돈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 매달 나에게 들어오던 돈이 끊긴 그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살면서 처음 경험해본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매달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죠. 그 액수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매달 용돈을 주시고 취업을 하고 나서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그 회사에서 들어오는 그리고 또 제가 20대였기 때문에 그 몇백만 원의 돈이 뭐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상 그만두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큰 거였더라고요. 그죠, 네. 그거를 제가 그 20대 객기에 미처 모르고 회사를 진짜 훅 관둬버렸는데 그래서 그 돈을 까먹으면서 살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돈은 점점 까먹고 있는데 내 비즈니스는 딱 나오면은 50만 원에서 금방 300만 원 될 줄 알았거든요. 내 마음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덧 이렇게 까먹다가 진짜 거의 바닥이 보일 때까지 까먹은 거예요. 그 돈을. 근데 그때 심정이 정말 제가 돌이켜보면 그때 제일 진짜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그러면은 사실 재취업을 했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또 너무 싫은 거예요. 그쵸. 네. 한번 여기를 딱 나오고 나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이제 딱 미천이 드러나고 나서 이제 나의 바닥이 딱 나오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그때 핀을 갔습니다. 그래도 그때 핀을 갔네요. 어떻게 보면 그게 원동력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재취업할 뻔했는데.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처음 핀을 갈 때는 정말 그런 마음의 괴로움과 몸의 괴로움이 필수적으로 동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있어야지 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혹시 경수 리더님은 처음 핀을 갈 때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SP 갈 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힘든 거는 그때 제가 밀고 갔던 게 뉴트리라이트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로 이제 뭐 우리 WX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하니까 다이어트 겸 디톡스를 가자.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팀 파트너들 같이 하고. 근데 피는 가야 되니까 사람 만나야 되는데 밥은 못 먹고 힘이 없으시겠죠? 힘도 없고 이게 스트레스가 계속 이제 누적이 되더라고요. 그 서럽죠. 스트레스가 그게 배고프면 서러워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밥 못 먹은 거. 네.
밥 먹고 해야 됩니다. 그쵸. 아, 근데 힘든 시간이었다고 하시지만 그 안에서 제가 또 도전하시면서 만드신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그 영상이 저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게 어떤 영상이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경동시장, 청량리 경동시장에 가서 치약을 파는 거를 이제 영상으로 남겨놨습니다.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처음에 이제 핀을 가려고 보니까 뭐 네트워크도 없고 지인들한테 제품 파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단 그냥 치약을 한 100개 정도 집에다 사다 놨어요. 100개나요? 네, 그리고 그냥 계속 쳐다봤죠.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녹일 듯이 쳐다보셨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떡하지? 그러고 나니까 이제 친구랑 이걸 가서 팔아야 되겠다. 어디서 팔까? 처음에는 뭐 아파트 단지에서 팔아볼까? 이 생각도 했었고 근데 아파트 단지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100개를 다 팔려면 시장에 가야 되겠다. 시장에. 네, 사람 많은 데로. 그래서 그냥 갔죠. 네, 그 시장에. 그냥 모르는 아무 시장으로 가신 건가요? 근데 아무도 이제 모르는? 경동시장이 집에서 가까웠고 네. 버스 한 번 타면 가는 데였고 그래서 가방에다가 다 짊어지고 이제 가서 무작정 팔았던 거죠 그냥. 무작정 팔으셔서 혹시 몇 개 정도 파셨어요? 한 5-6시간 돌았거든요. 네. 시장. 근데 한 40개 정도 팔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그날 끝난 게 아니고 그때 사주셨던 분들을 제가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한 거죠. 다시 찾아가고 그날 좀 사주셨던 분 제가 기억해 놨다가 뭐 퀸으로 빵도 좀 만들어다가 드리고 이렇게 직접 하니까 빵을 만드셨어요? 네, 그렇죠. 정말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저도 빵 만들어 본 적 없거든요. 섬세함을 가지고 있으시군요. 아메하면서 다 배운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이 이제 계속 주문하시고 계속 인연이 네. 이어져서 네. 소비자로 남아 계시군요. 네, 고마운 분들입니다.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렇게 뭔가 시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재밌는 일도 왠지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죠. 네. 그때는 이제 핀을 일단 가야 되니까 네.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밤에 집 주변에 불 켜진 상가들을 다 들어갔어요. 초이스 하나 들고 들어가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딱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몇몇 모여 있더라고요. 사람이. 아주머니들 몇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계신데 아주머니들 몇 명. 네, 딱 아주 좋잖아요. 좋네요. 네, 그래서 들어갔는데 칠판에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동그라미. 네, 뭐 막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메인데 저희 제품 혹시 필요하시냐고 그랬더니 본인들 애터라는 거예요. 저런. 난 아메인데. 사업 설명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동그라미가 네, 아니었네요. 저보고 아메이 그만두고 애터로 오라고. 진짜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호랑이 새끼한테 어떻게 쥐구멍에 들어오라고 하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싶었지만. 네, 성질 같아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참고 나왔습니다. 잘하셨네요. 성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혹시 평소에 성질이 좀 많으신 편인가요? 그렇죠. 저는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은 굉장히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짜증이 잘 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이제 사업하면서 그런 게 좀 많이 고쳐졌죠. 왜냐면 지금 내 뜻대로 안 돼도 참고 다음 기회를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이제 아메이 하면서 좀 배웠고 아메이에서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제 또래들이. 맞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사실 저도 성격이 그렇게 막 부드러운 편은 아니었어요, 원래.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맞는 말인데 조금 상대방의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솔직함, 진실 이런 걸로 포장해서 그러니까 물론 그런 말이 필요한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어쩌면 아닐 수도 있는 순간에도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살았던 적이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 와가지고 그걸 배운 거예요. 꼭 맞는 말을 하는 게 맞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라는 거를 저도 맞아요. 이 안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또 성격적으로도 좀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화하는 거, 그게 이 안에서 저는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사실을 검증하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맞아요. 이런 거였는데 남보다 많이 맞추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학문이 발전한다고 배웠는데 네. 이제 아메에 와서 보니까 이 비판보다 더 중요한 가치, 긍정, 존중, 긍정. 네,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게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배우고 네. 대인관계 하는 것도 많이 배우고 조금씩 계속 고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쵸. 이 안에서는 또 우리가 아메 이야기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이야기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처음에 이제 한 3, 4년 전쯤에 아메이 그 강의를 들으면은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리더님은 지금 뭐 테슬라 주식을 지금 사야 된다, 구글 주식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아, 3, 4년 전에. 네, 근데 뭐 저는 아쉽게도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안 샀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밖에 나가서 이제 자율주행차 얘기나 이런 걸 하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먼 공상과학의 이야기를 하는 듯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 그래, 언젠가는 자율주행차가 나올 수 있지. 그렇지만 그거는 최소 10년은 걸릴 거야. 그러니까 대개는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거 주변에 뭐 공대를 나오거나 자동차 회사에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마저도 그런 반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3, 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현실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요즘 주식이나 경제, 투자 이런 거 완전 난리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우리가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치만 왜 모르냐? 귀찮으니까요. 공부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귀찮거든요. 맞아요. 네, 네. 지금 내가 이거를 내가 직접 찾아보고 배우고 하기에는 마음의 장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곳에 오면은 알아서 내게 필요한 정보들과 세상이 바뀌는 것들, 경제 지식들을 떠먹여준다는 거죠. 저는 그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귀찮아서 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직접 떠먹여주는 것들. 진짜 귀찮거든요. 아침에 내가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은 이제 녹초가 돼 있으니까 이제 쉬어야 되거든요. 그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도 이게 체력이 밖에서 에너지를 다 쏟고 맞아요. 오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죠. 힘든데 이제 우리가 아메이를 하면서는 그것들이 오히려 밖에서 쏟은 힘들을 여기 오면 좀 채울 수 있고, 그리고 계속 지식을 전달받고, 일단은 제가 좋았던 거는 멀리 보는 힘, 그거를 좀 배웠던 것 같아요. 매일 같은 일을 하면서 이게 누적되면 늘 똑같은 삶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번 달에 또 뭘 성취하고, 다음 달은 어떻게 하고, 내년 회계년도에 또 어떻게 할까,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도전하고 나를 바꾸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게 지금 우리 세대들한테는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이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을 극복하기가 힘든 거지, 막상 열고 들어오면은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맞아요. 뭐 태도나 삶을 보는 뭐 가치관이나 이런 것도 바뀔 수 있지만, 여기서 주는 지식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배우는 입장이지만 저도 이 과정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가 우리 팀 센트리아 월드에 기여할 수도 있고, 한국 아메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기대도 가지고 있고요. 네. 정말 말씀 들어보면 그냥 기여가 아니라 미래의 센트리아 월드의 아주 큰 기둥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가영 리더님 이미 큰 기둥이시죠. 정말 감개가 무량하네요. 혹시 그러면 비즈니스적인 측면 이외에 이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네. 그 자기 개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면은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뭐 내 생각도 바꾸고 지식도 네. 채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엔 자기 개발이거든요. 그쵸. 그런 것들을 내가 내 자기 개발을 하면서 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게 따로 놀지 않고 내 사업 자체가 나의 자기 개발이라는 네. 거를 적극적으로 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럼 혹시 예를 들면 뭐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런 걸 하고 싶으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요, 제가 이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아메이에 뉴트리라이트
바디빌더가 되는 게 오. 제 목표입니다. 예. 우리가 좋은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쵸. 더블 X, 그다음 뭐 이스트 B, 단백질, 프로틴 되게 많은데 그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보디빌딩 시합에 한번 나가서 입상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주고 싶고 네. 요즘에 저희 또래들은 막 그런 거 관심 많잖아요. 운동, 맞아요. 바디 프로필 찍는 사람들도 네. 많고 그래서 다른 타사 제품들에 갈 매출을 좀 내 매출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혹시 그 바디빌딩 프로그램을 혼자 하실 건가요? 그룹으로 하실 건가요? 그룹으로 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낄 수 있나요? 웰컴이죠. 환영입니다. 저도 요즘 운동을 해가지고 알통이 좀 나왔거든요. 재밌을 것 같죠, 그렇게 하면. 되게 재밌을 네. 것 같아요. 우리 2030들이 굉장히 선호할 것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도 금융시장에서 투자를 했던 좀 경력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활용해서 우리 그룹 안에서 어떤 투자 클럽도 좀 만들어 본다든가 네. 이것도 솔깃한데요. 네, 투자 공부도 같이 좀 나누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세대가 좀 많아지게 우리 나이 또래 친구들이 좀 많아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미팅장에 왔을 때 가영 리더님이 계셔가지고 여기 와도 되는 데구나, 안전한 데구나. 안전한 데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안전한 얼굴입니다. 제가 덕을 많이 봤죠, 그래서. 다행이네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메이는 돈을 벌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비즈니스를 함과 동시에 또 내가 하고 싶고 꿈꾸었던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것들을 하는 게 바로 돈 버는 것과 이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내 몸을 관리하는 거, 내가 뭐 투자 공부를 하는 거, 책을 읽는 거, 친구를 만나는 거, SNS를 하는 거,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잔잔하게 매일매일 하는 그런 작은 모든 행동들이 전부 비즈니스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좋습니다. 잔잔하게 매일매일 잔잔하게 하는 거. 매일매일. 그게 비즈니스와 연결된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또 그 돈이 전부는 아닌. 맞아요. 왜냐면 우리 안에 문화가 있고, 그죠? 그 오늘 같이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수다를 떠는데도 이거 자체도 이제 비즈니스잖아요. 그쵸. 여러분 저희 지금 돈 벌고 있는 거예요. 돈 벌고 있는 노는 겁니다.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가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막 좋다는 댓글을 막 올리실 걸로 기대가 되는데 많이 올려주세요. 부디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진짜 그런 게 좋았어요. 그리고 왔는데 내 생각을 표현할 기회도 있고 자꾸 말도 시켜주고 여기서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기회들이 많이 있죠. 무대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썰을 풀면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들이 이런 것들을 진짜 아메에 배울 게 많다. 저는 맞아요. 한번 용기를 갖고 문을 두드려 보시라 그런 말씀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이렇게 배울 것도 많은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메이가 정말 좋은 게 저는 제품이 진짜 좋은 거 그게 또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제품이 엉터리면은 사업이 장기간 지속하기가 어렵죠. 맞아요. 제품 진짜 좋습니다. 팔았는데 막 엉터리 돼가지고 그죠. 막 욕먹고 그럼 그럼 안 그만 되죠. 때려치고 싶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일단 제품력이 받쳐주니까 내가 이 제품을 줬을 때 이 제품에 대한 불만 전화는 오지 않을 거라. 그쵸. 그거는 확실하게 그쵸. 안도감이 되죠. 그러면 경수 리더님은 혹시 써보신 제품 중에 막 이건 진짜 써보고 내가 반했다 막 이런 제품 있으신가요? 네. 저는 파이토 프로틴. 프로틴 너무 좋죠. 제가 아까도 보디빌딩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보디빌딩 대회에 나갔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운동을 계속 취미로 해왔는데 그러면서 시중에 있는 단백질 제품은 거의 다 먹어본 것 같아요. 우리 뉴트리 프로틴 드시기 전에도 이미 다른 타사 제품들을 많이 드셔보신 거죠? 네. 근데 파이토 프로틴이 진짜 좋은 게 속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면 다른 제품들은 좀 속이 되게 안 좋아지나요? 불편해요. 먹으면서도 향도 좀 인공적인 그 향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시합
음식을 준비하는 그 선수들은 그거를 매일 먹거든요. 두세 달 동안 식사 대신 먹기도 하고 네. 그러면 막 굉장히 역해요 이게 냄새가. 처음에는 그냥 인공향, 초코향, 딸기향 이런 것 때문에 먹는데 네. 이제 이게 굉장히 질리고 일단 코에서부터 네, 반응이 그렇구나. 오고 속에 들어가면 이 유청 단백질은 네. 부글부글 속이 끓거든요. 네, 그리고 뭐 잘못 설사나고. 먹었을 네, 때처럼.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그런 뭔가 입맛이나 이런 거 외에도 또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점 그럼요. 느끼셨을까요? 네. 일단 몸에 근육을 붙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뉴트리 프로틴이. 네. 그 먹고 나면 일단 속이 굉장히 편하잖아요. 속이 네. 편하다는 거는 몸에 흡수가 잘 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또 네. 이제 설사나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배출하기 그렇죠. 위해서 네. 하는 네, 거니까. 소화가 다 된다는 얘기니까 확실히 파이트 프로틴은 진짜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단백질 중에 최고고요. 거의 단백질계 미슐랭 3스타. 식물성 프로틴이지만 그런 유청으로 만든 프로틴보다 효능적인 면에서도 훨씬 좋으셨다라고 좋죠. 느끼신 네. 거죠.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가영 리더님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제 썼잖아요. 아메 네. 환경에서 살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늘 좋은 것만 쓰는 사람은 이게 좋은지 모르거든요. 음. 근데 어떻게 좋다는 거를 느끼시나요? 이게 말씀해 주신 게 정말 맞는 게 저는 8살 때부터 아메 제품을 썼거든요. 혹시 8살 와. 때 쓰던 그 바디 샤워 제품 뭔지 기억나시나요? 8살? 8살 때 무슨 비누 쓰셨는지 기억 안 기억나시나요? 나죠. 그러니까 저는 거의 뭐 기억을 못할 때부터 아메이 제품을 쓰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아메이 제품은 그냥 항상 내 옆에 있는 거지 이게 뭐 좋다거나 막 이걸 썼더니 막 이렇게 되네 이런 거를 느껴본 적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아메이 제품이 좋다라는 걸 느낀 건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직접 공부를 해보면서 이론적으로 이거를 배웠을 때 저는 또 이런 이론적인 뒷받침을 또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머리로 저는 느낀 거죠, 좋다라는 걸. 근데 제가 그래도 아메이 제품을 딱 처음 써보고 우와!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었어요. 뭔가요, 그게? 옛날에 10년도 더 된 일이죠. 리뉴잉 필이 제가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출시가 됐어요. 그때. 그래요? 네. 그런데 그때 저희 스폰서이신 저희 엄마가 그 제품을 써보라고 제가 기숙사 살 때인데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뉴잉 필을 써봤죠. 근데 사실 고등학생인데 뭐 그렇게 피부에 큰 고민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안 발라도 이쁜 얼굴이니까. 네, 좀 뭐 바르기도 했는데 바르기도 했지만 뭐 어쨌든 그래서 그냥 엄마가 한번 써보라고 하니까 한번 써봤어요. 근데 별로 고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딱 써봤는데요. 그 변화를요, 제가 다음날 아침에 이 피부의 결이 다르다라는 그 느낌을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거죠. 그러니까 늘 아메이 제품을 쓰고 있었지만 그냥 그걸 쓰니까 늘 아메이 피부 상태였던 거죠. 근데 리뉴잉 필을 딱 쓰고 아메이 피부 상태. 그러니까 리뉴잉 필을 딱 쓰고서 그냥 처음으로 막 이렇게 우와 하는 그 느낌을 느껴봤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굉장히 애용을 하거든요, 리뉴잉 필을. 그렇게 오래됐구나, 리뉴잉 필이. 네, 10년이 맞아요. 넘었으니까. 네, 10년이 넘었죠, 나온 지가. 근데 생각해보시면 한 화장품을 이렇게 오랫동안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죠, 네. 근데 우리 아메이 소비자들은 다 막 비누 이거 막 꿀비누 30년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다 그렇잖아요. 다 이거 10년 동안 쓰고 맞아요. 20년 동안 네. 쓰고 이거 없으면 딴 거 못 쓰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20년째 똑같은 아티스트리 화장품, 똑같은 꿀비누, 똑같은 GNH 로션 물론 그동안 좀 이렇게 리뉴얼 되거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믿고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오랜 역사와 철학에서 오는 그 헤리티지가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요즘에 되게 많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브랜드들이 넘쳐나는데 이들이 가장 탐내는 거 그치만 억만금을 줘도 절대 가질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아메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와 철학에서 그죠. 오는 네. 그 헤리티지거든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아메이는 좋은데 진짜 아메이는 시간의 검증을 오래 받았기 때문에 네. 이미 검증이 다 끝난 거고 그쵸?
그래서 아메이가 좋은 것과는 별개로 자기가 할 이유만 찾으면, 내가 할 이유만 찾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맞아요. 그 60년의 역사 속에서 제품은 물론이고 비즈니스가 좋은 비즈니스라는 것도 이미 다 검증이 되었고 나만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아메이 비즈니스인 거죠. 오늘 경수 리더님과의 이 대화가 굉장히 즐거웠는데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네요.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마치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우리 AOM 다들 보시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이 딱 나오잖아요. 네, 네, 네. 저희도 그런 질문을 하나 여러분께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뭔가요? 여러분, 아메이를 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꿈, 그리고 아메이를 하고 나서 갖게 된 꿈은 무엇인가요? 한번 경수 리더님부터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아메이 사업하기 전에 갖고 있던 꿈은 저는 성공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그 전부터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내 능력으로 나 혼자 성공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네. 그러려면은 이제 나는 잘 되고 상대방은 망해야 되겠죠. 근데 아메이를 하면서는 나는 잘 되고 상대방은 망하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죠, 이 안에서. 다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성공하려면 다 같이 가야 되는구나. 그거를 배웠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고쳐 먹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좋습니다. 함께 간다는 거. 네. 전에는 그냥 나만의 성공을 꿈꾸셨는데. 그죠. 네, 네, 그러면 가영 리더님의 꿈은 어떻게 바뀌셨나요? 저는 사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 저는 꿈 자체는 똑같아요. 아메이를 하기 전에도 저는 시간적, 경제적인 자유를 꿈꿨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저의 부모님을 보고 뭔가 미래를 늘 그렸거든요. 부모님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었고 부모님이 늘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그 시간적, 경제적인 자유가 있는 삶을 저는 살고 싶었어요. 그게 진짜 차원이 다른 꿈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꿈을 물어보면은 뭐가 되고 싶다, 뭐를 갖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렇게는 잘 안 하는데 그쵸. 이게 완전히 이 어떤 수준을 뛰어넘은 그게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분들의 꿈이 아닌가 어쩌다 보니 제가 수준이 뛰어넘는 꿈을 부모님 덕분에 꾸게 됐네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아메이 비즈니스를 제가 하기 전에는 그 시간적, 경제적 자유라는 꿈은 있었지만 그게 굉장히 흐릿하고 막연했던 거죠. 근데 제가 비즈니스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방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이 굉장히 뚜렷해지면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아메이 안에서 늘 모두가 꿈 거의 막 맨날 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시간적, 경제적인 그 자유 안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것들이 채워지더라고요. 이 안에서. 그 구체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나서 매년마다 100가지 꿈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1년에 한 달씩 외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외국을 여행하는 게 아니라 한 스팟을 정해서 그냥 거기서 터를 잡고 한 달 동안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요즘에 이제 코로나 전에 여행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굉장히 유행하긴 했는데 사실 이거를 매년 하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정말로 시간적, 경제적 자유가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장에 계속 돈이 들어와야만 할 수 있는. 그렇죠. 중요한 건 제가 한 달 동안 외국에서 살고 있는 그 시간에도 저의 통장에 돈은 따박따박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요게 포인트죠. 네. 가영 리더님의 통장에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가영 리더님은 외국에서 사는 그 네.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경수 리더님은 혹시 이 안에서 성공을 이루신 다음에 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뭔가 새로운 거를 하고 싶다 그런 거는 막상 떠오르는 건 없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좀 더 여유 있게 재밌게 왜냐면 이제 생계에 그렇죠. 숙제는 끝났고 그렇죠. 네. 그거를 좀 자유롭게 태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사실 뭘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죠? 맞아요. 삶이 참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경수 리더님과 이렇게 즐거운 대화를 해봤는데요. 아메 비즈니스 정말 좋지 않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수다도 떨고 재밌는데 지금 사실 우리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재밌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게 놀다 가는 기분인데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여러분,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기서 멈춰 있는